봅시다. 이번에 이번 6월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은요 과학 지문이고요.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에 지문을 제대로 꼼꼼히 읽는다면 문제 푸는데 아주 어려움을 느낄 만큼 극악의 난이도는 아니니까 우리 한번 천천히 잘 분석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봅시다. 자, 식품 포장재, 세제 용기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은요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플라스틱은 성형할 수 있는 무엇이라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열과 압력을 통해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을 이룬다. 됐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플라스틱은 단위체인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중합. 그러니까 이 중합의 개념은 뭐다? 이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작은 분자들이 이렇게 뭐 연결해가지고 뭐 하나의 커다란 이 분자를 이루면은 얘가 뭐 플라스틱인 거겠죠? 뭐 플라스틱. 됐죠? 뭐 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두고 이때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 이 작은 분자를 뭐가 구성하고 있어?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겠죠. 이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해가지고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를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공유결합이 뭐다?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 이거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뭐 몰라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전자를 공유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잘 몰라요. 비문학은 뭔가를 많이 아는 상태에서 푼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선생님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이렇게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내에서 또는 모르면은 모르는 상태에서 꼼꼼히 읽으면서 풀어보자. 자, 두 원자가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전자가 이렇게 3개가 있어. 그러면은 얘를 내어놓는다고 합시다. 얘도 뭐 전자가 뭐 2개가 있어. 그럼 얘를 내어놓는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2개의 전자를 한 쌍으로 공유를 한다라는 거죠. 얘네가 이렇게 쓱 합쳐지겠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같이 아까 내놓았던 전자들을 공유를 한다는 거죠. 그거를 뭐라 불러? 단일결합. 두 쌍을 공유하면 이중결합이다. 공유 전자쌍이 많을수록 원자 간의 결합력은 강하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이거 뭐 이미지를 좀 그려보자면은 뭐 대충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아주 잘은 모르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있으면은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뭐 다른 친구가 와서 얘도 하나 내놔가지고 이렇게 겹치고 뭐 이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랬을 때 이 쌍수가 많아질수록 그 세트가 많아질수록 어떻다? 결합력이 강하다. 대부분의 원자는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8개가 될 때 안정해진다. 가장 바깥이에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수. 탄소 원자는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4개가 있어. 그래서 다른 원자들과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해질 수 있어.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공유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언제 원자가 가장 안정하냐면은 제일 바깥쪽에 8개가 있으면 돼. 근데 탄소 같은 경우는 4개가 있죠. 그랬을 때 뭐 다른 애랑 만나가지고 뭐 개수가 충족이 더 많아. 그러니까 8개가 충족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바깥에 있는 거랑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서요. 그렇게 돼서 8개가 채워지면 안정적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모여서 분자의 골격을 이룰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위에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본질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에틸렌은요. 에틸렌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중합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폴리에틸렌 동그라미. 얘는 에틸렌 분자들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에틸렌은요 2개의 탄소 원자 그리고 4개의 수소 원자래요. 자, 그러면 이 에틸렌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돼 있다? 탄소 원자 2개 그리고 수소 원자 4개. 이때 여기 있는 2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이중결합을 해. 그러니까 탄탄이 이중 결합을 합니다. 여기서 각각의 탄소 원자는 2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 결합. 이렇게 해서 수 해서 얘는 뭐야? 단일. 얘도 단일.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탄소 원자 간의 이중결합에서는 한 결합이 다른 하나보다 끊어지기 쉽다라는 특징도 잊지 말아주고요. 이 결합 안에서.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결합할 때는 뭐 전자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하겠죠. 아까 얘기했으니까. 에틸렌의 중합에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야? 과산화물 개시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개시제는요, 가장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는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분자로 분해된다. 됐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열이 가면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불안정한 이 원자는요, 안정해지기 위해서 에틸렌이 가진 이 탄소의 이중결합 중에서 아까 2개 중에 하나가 약하다고 했죠? 그 중에서 약한 결합을 끊어버리면서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며 단일 결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거 하나도 머릿속에 안 들어올 수 있어. 자, 공유결합이랑 단일결합 다시 한번 짚어볼게. 단일결합은요, 두 원자가 각각 하나씩의 전자를 내어놓아가지고 한 쌍으로 공유하는 거 단일결합. 두 쌍이 이중결합이었어.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폴리에틸렌은 어떻게 생겨먹는지 우리가 살펴보겠다라는 거야. 근데 걔네는 에틸렌 분자들이 연결이 돼야 돼. 근데 에틸렌 하나는 어떻게 돼 있어? 2개의 탄소 원자, 4개의 수소 원자가 결합한 상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자. 자리를 좀 줘봐. 자, 탄소 원자가 있습니다. 이거 지우고 여기다 그려볼게. 탄소 원자가 이렇게 있고 또 탄소 원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한테 누가 붙어? 이렇게 붙습니다. 이해 가세요? 이렇게 붙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일 결합이니까 얘는 한 쌍들만 이렇게 나왔겠죠. 얘도 한 쌍들만 이렇게 나왔겠죠. 얘도 이렇겠죠? 얘도 이렇겠죠. 됐나요? 근데 탄소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4개의 전자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색깔을 조금 바꿔볼게. 탄소가 원래 갖고 있던 거는 얘. 하나는 내줘야 되잖아, 얘. 이해 가나요? 얘라고 쳐보자. 그러면은 몇 개 남죠? 각각 2개씩 남죠? 2개씩 남는데 얘가 이중결합을 하니까 여기도 이렇게. 선생님, 제가 화학을 공부했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선생님도 잘 몰라. 화학을 이렇게 잘 하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는 이해가 가나요? 됐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으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탄소. 그럼 얘는 뭐다? 수소다. 여기까지 이해가 갔나요? 근데 여기서 이 그림 잘 이해가 가야 돼. 개수도 맞았죠. 이해가 갔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과산화물 개시제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요, 7개의 전자가 있는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분자로 분해가 되면서 에틸렌이 지금 이중결합인데 약한 결합이 있다고 했죠. 걔를 끊어버리면서 에틸렌은 뭔데? 너 또 헷갈릴까봐 정리해준다. 이게 에틸렌인 거야.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버리면서 한쪽 탄소 원자와, 그러니까 둘 중에 한쪽이와 전자를 공유하면서 단일 결합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볼게. 자, 결합을 끊어. 그러면서 한쪽 원자와 전자를 공유합니다. 자, 예를 들어 위에 있는 걸 끊었다고 생각해보자. 위에 있는 걸 끊었을 때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얘는 몇 개 있었어요? 뭐 단일 결합이니까 얘도 하나 줬겠죠, 이렇게. 근데 얘가 총 7개가 있었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데 얘가 얘까지 해서 8개 됐으니까 안정적이죠. 얘가 무슨 개시제였죠? 개라고 쓸게요. 이 개 같은 거. 됐죠? 이 구조인데, 그러면은 이 친구가 남게 되네. 이 친구는 외로워. 짝꿍이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쪽 탄소 원자는요, 홀로 남은 전자가 생깁니다.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결합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남아도는 거는 다른 에틸렌 분자랑 반응을 하는 거야. 왜냐면은 봐봐, 게시제가 이렇게 붙었어. 근데 지금 봐봐, 이번에 어떤 색으로 해볼 거냐면은 보라색으로 해보자. 이 친구가 지금 남아 돌았잖아. 그러면은 얘는 또 누구랑 만나야 돼? 이런 식으로 다른 애가 또 있다라는 거야. 이 세트가 또 있는데 걔도 뭐야? 걔도 보라색 친구가 남을 거 아니야. 이 게시제 때문에. 그러면은 걔네끼리 또 만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해서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죠. 잠깐만요. 어, 다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네요. 그거보다도 봐봐. 지금 에틸렌 분자가 지금 게시제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럼 보라색이 남죠. 근데 멀쩡한 에틸렌을 또 만나요. 그러면 이 보라색 애가 얘한테 뭐 하겠어? 야, 일로 와. 탄소 하나 내놔봐. 하고 뺏으러 갑니다. 야, 탄소야, 전자 하나 줘봐라. 그러면은 얘가 전자 하나를 탄소한테 뺏어감으로써 또 보라색이 얘한테도 보라색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얘도 딴 데 가서 깡패짓 하게 되죠. 그러면은 연결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슬. 이해가 가요? 이런 식으로 사슬이 생기게 되는데 결국에 그러면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은 하나가 남는다는 거예요. 보라색 그 전자가 탄소 전자가 하나가 남죠. 나는 어떡하지? 나는 더 이상 삥 뜯을 애가 없는데. 이해 가요?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가 남게 되죠. 사슬 형태를 이루고요. 그러면 사슬 끝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성장하는 두 사슬의 끝이 서로 만나가지고 결합해서 안정한 상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얘가 삥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얘도 완성이 되게 됩니다. 삥 돌아서 이렇게 뭐 완성이 될 수 있나 봐요. 완성이 되게 되면은 이러한 과정을 멈추게 돼요. 이렇게 빙글빙글 놀이를 해서 완성이 될 경우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복적인 반응이 멈추게 되고요. 이 친구를 뭐라고 불러요? 폴리에틸렌이라는 고분자 화합물.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가지고 뭐라 부른다? 폴리에틸렌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플라스틱을 이루는 거대한 분자들은 길이가 길다. 그래서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쫙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결정 영역은요, 기대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플라스틱에서 이런 식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쫙 배열되어 있는 그 부분의 비율이 여러 조건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고 그 물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쭉 나란히 일정한 방향으로 쫙 그러니까 배열되어 있는 그 길이가 길고 많아질수록 플라스틱은 유연성이 낮아서 결정 영역이 많을수록 유연성이 낮아 충격이 약하고 가공성이 떨어지면 점점 불투명해진다. 하지만 단단해지고 화학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며 잘 변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 영역 가지고 우리가 이 플라스틱을 잘 조절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용 분석 잘 됐고요. 8번부터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8번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단위체들은 중합을 거쳐서 거대 분자를 이룰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지문상에서 그대로 나왔던 내용은 넘어갈 거예요. 일일이 찾지 않고 시간상에 굳이 쓸데없는 일이니까. 근데 본인이 이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직접 찾아보도록 해요. 자, 2번 에틸렌 분자에는 단일결합, 이중결합이 모두 존재한다. 당연하죠. 왜냐면 아까 봤잖아. 수소와 탄소는 어떻게 결합했어요? 단일결합. 근데 탄소끼리는 이중결합. 3번 플라스틱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열과 압력으로 성형이 되는 성질과 관련이 있다. 바로 여기 있으니까 체크만 해둘게. 맞는 말. 4번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에틸렌은요, 과산화물을 게시제로 쓰면요 분해되면서 안정해진다. 에틸렌 자체는 사실 안정이 되어 있어요. 일단 위에 볼게. 사실 수소의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탄소의 입장에서는 다른 원자들과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이 친구는 이
갖고 있는 거를 충족을 시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공유결합을 통해서 안정해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한 그러니까 에틸렌 자체는 그 원자가 다 불안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공유결합을 해서 완성이 되어 있는데, 과산화물이 어떻게 보면은 들어와서 삥을 뜯는 게시제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한 상태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남아도는 전자가 안정을 찾아 나서게 되고, 그런 식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될 수 있겠네요. 5번, 탄소와 탄소 사이의 이중결합 중 하나의 결합 세기는요, 나머지 하나보다 결합 세기가 크다. 왜? 나머지 하나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했으니까. 되죠? 9번, 기억에 대한 이해, 기억 뭐였죠? 기억이 어딨죠? 여기 있네요. 이 중합 과정. 폴리에틸렌을 만드는 중합 과정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 성장 중의 사슬은요, 양쪽 끝부분에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이 된다. 자, 성장 중의 사슬은 양쪽 끝부분에서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돼. 이거 지문 한번 보자. 아까 어떻게 갔었어? 지금 이 게시제를 활용하면서 한쪽으로 그러니까 게시제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은 약한 결합을 끊어버리면서 남아있는 전자를 갖게 만들죠. 그러면 이 남아있는 탄소 원자가 어떻게 같은 방식으로 옆에 있는 애를 타고 해가지고 한쪽 방향, 잔량이 없네요. 배터리가 없네. 한쪽 방향으로 타고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되는 게 아니고 한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구조죠. 아이고. 그래서 얘가 틀렸기 때문에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사슬의 중간에 두 탄소 원자가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서 공유하는 결합이 존재한다. 자, 봐봐. 이런 경우에 삥이 뜯기게 되죠. 근데 이 친구가 어떤 경우가 있었죠? 마지막에 성장하는 두 사슬의 끝이 서로 만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막 가고 있는 이런 그 사슬의 끝, 그리고 다른 사슬의 끝, 걔네 둘은 서로 하나씩 삥을 뜯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는 뺏겼고, 잠시만요. 문제부터 다시 한 번만 볼게. 미안. 야,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인 거야. 사슬의 중간에 두 탄소 원자가 전자를 하나씩 내어놔서 공유하는 그런 결합은 뭐예요? 단일 결합이죠. 근데 이런 경우 봤을 때 게시제로 인해서 이 친구는 이 친구에 묶여 있게 되죠. 이해 갔어? 그런 경우에 이 보라색 친구는 다른 친구를 찾아 나서게 되죠. 그럼 이 얘네들은 어떻게 묶여 있는 거야? 얘네 하나씩 내어놓아 가지고 단일 결합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선생님이 잠깐 문제를 잘못 이해해서 한 번 더 읽고 왔어. 미안해. 3번, 상태가 불안정한 원자를 지닌 분자의 생성이 연속적인 사슬 성장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죠.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4번, 공유되지 못하고 홀로 남아도는 그 전자를 가진 탄소 원자는요, 사슬의 성장 과정이 종결되기 전까지 뿅뿅뿅뿅 그 옆에 있는 친구 거 뺏어가면서 발생하는 거야. 5번, 이런 에틸렌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들 사이의 이중 결합이요, 단일 결합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중 결합이었는데 하나는 뺏겼죠. 봐봐. 그러니까 두 쌍으로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이 중에 하나는 뺏겼죠. 그러면 얘가 외롭죠. 그러면 얘네만 묶여 있죠. 그러면 서로 하나씩만 내놓으니까 이렇게 하나 둘 해서 이중이었는데 얘만 남기 때문에 일중이 아니죠. 뭔 소리야? 단일 결합이 되고요. 하나 남아도는 애. 얘는 왜 남아돌아? 얘가 아까 그 개 모싱이한테 뺏겼잖아. 그래서 얘가 내 친구 찾아 떠날래. 그래서 하나만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 과정은 이해간다. 맞는 말이. 체크할 뻔했네. 맞는 말이죠. 10번 봅시다. 위클을 바탕으로 보기에 가와나를 이해한 내용. 폴리에틸렌은요, 높은 압력이 엄청 세. 그리고 가 더워. 이런 온도에서 중합되어가지고 사슬이 여기저기 가지를 친 구조가 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아까는 뭐였어? 사슬이 이렇게 하나로 샥샥샥 가서, 근데 다른 사슬 만나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합쳐지는 경우, 뭐 이런 식까지는 얘기했는데, 가지를 치기도 한대. 가지는 뭐야? 조밀하게 배열되기 힘들다. 가지는 조밀하게 배열되기 힘들다. 근데 특수한 촉매를 사용해가지고 저온중합, 그러니까 높은 압력과 온도라는 조건이니까 세모칠게, 여기서 가지를 치면 조밀하지 않다. 근데 저온중합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뭐가 있어야 돼? 촉매를 사용해서 저온 중합을 하면은 뭐다? 직선형 구조도 되고요. 조밀하다 라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이해 갔어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 친구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이 밑에서 봤던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나란히 쫘라라락 배열되어 있는 결정 영역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유연성이 낮고요, 충격에 약하고요, 가공성이 떨어집니다. 유연성이 낮고 충격에 약하고 가공성이 떨어져. 하지만 단단하고 민감성도 감소가 돼서 열에 강해집니다. 됐어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10번의 정답은 이따 알려줄게요. 먼저 1번부터 볼게. 적절한 건 충격이 잘 깨지지 않도록 유연하게 하려면 가보다 나가 낫다. 자, 조밀하게 배열된 게 나을까요? 자, 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결정 영역.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에 가까워 나에 가까워? 이 나에 가깝겠죠? 직선형 구조니까. 그러면 이 친구의 특징은 뭐야? 유연하지 않았죠. 유연하지 않고요. 어떤 게 있었어? 충격에 약하고 불투명. 충격 약함 불투명. 하지만 뭐예요? 불의 강함.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열에 의해 민감성 감소. 그러니까 열에 의해 잘 변해되지 않는다. 이런 특성들이 있었다. 그래서 유연하게 하려면요, 가보다 나가 아니고 가가 더 낫겠죠. 동그라미 아니 X죠. 포장된 물품이 잘 보이게 하려면 투명하면 안 되겠죠. 아니 뭘 투명하면 안 돼? 투명해야겠죠. 투명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나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가보다 나가 아니고 나보다 가가 낫겠죠. 그러니까 X. 3번 보관 용기에서 화학물질이 닿는 부분에는 그러면은 뭔가 변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가보다 나가 낫겠죠. 막 변형이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민감성이 낮아지는 나를 쓰는 게 낫겠죠. 그래 정답이고요. 4번 나보다 가로 이루어진 소재의 밀도가 더 높겠군. 밀도의 얘기는 위에 나와 있잖아요. 자, 밀도가 높다라는 거는 옆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결정 영역의 특징, 얘는 밀도가 높아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밀도가 높은 것도 나였죠. 얘가 밀도가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밀도는 나가 더 높으니까 틀렸고요. 열에 잘 견디는 것도 나가 더 높겠죠. 됐습니까? 그래 정답은 3번. 11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이거는 우리 잘 풀어보세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풀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독서론 빼고 두 번째 과학 지문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원진구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